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59 거지로 전락한 일본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지로 전락한 일본인은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126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59 거지로 전락한 일본인. 나는 문학이라도 하겠다는 결심이 감격된 8.15 해방을 맞아 더욱 굳어지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으로 감격에 흥분과 희열에 도취하는 이 모습을 내 자신이 함께 나누고 맛보려는 욕망에 억지로라도 기동이 재촉되며 특종 기사를 캐치하는 신문기자의 흥분과도 같은 심정으로 이 세기의 역사를 놓치지 않고 눈으로 귀로 보고 들은 것을 정확히 기록까지 하게 되었다. 무슨 본능적인 충동처럼. 시내 각처에 주둔하고 있는 패전의 일본 군부나 관공서나 기관에서는 날마다 군수물자니 문서니 기타 여러 가지 물자마저라도 엄청나게 불살려버린다. 그 타버리는 연민을 벌써 몇 날 며칠인지 하늘을 가리고 땅마저라도 태워버리려는 것 같다. 만주에서 북선 지방에서 일본 사람들이 자꾸만 함흥 땅에 홍수가 터진 듯이 밀려온다. 모두들 거짓대같이 더럽게 하고 집집을 문전걸식을 하는 것이다. 어제까지 권세 좋고 안락하게 살던 사람들이 국가의 패전으로 말미암아 거지가 되어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허무한 일이다. 사람의 운명도 국가의 흥망에 따라 일조일석에 이다지도 변해버린다는 현실을 목격할 때 국가와 민족은 너무나 가까운 공동 운명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고 느끼게 된다. 에이지에서 밀려온 일본 사람들은 모두들 거지로 전락되었다. 그렇게도 자존심을 세우던 사람들도 집 없고 돈 없으니 개돼지같이 취급하려는 조선 사람 집으로 시도 때도 없이 밥을 달라니 돈을 달라니 구걸하며 하루에도 수십 명씩 오는 데에는 배겨낼 장사가 없다. 그 모습들은 남자 여자를 분간할 수 없이 여자들은 모두들 머리를 사내들처럼 깎아버리고 남장을 하고 얼굴들은 굴뚝에서 빠져나왔는지 껌둥이가 되어 몸을 씻을 줄 모르는 인종같이 보여진다. 이러고 보니 노유의 나이조차 구별할 수 없게끔들 남루하다. 그런데 그네들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도 민족애가 강하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자기네 거짓대에 밥 한 숟가락조차도 줄 줄을 모르고 찬 가을비 내리는데 비에 맞아 처마 끝에서 마치 똥물에 빠진 병아리같이 벌벌 떨며 하룻밤을 새우겠다고 액을 하는데에도 절대로 안 된다고 거절하며 쫓아버린다. 그러면 거지도 너희들도 며칠이나 집에서 사는가 보자 하며 저희끼리들 싸우고 있다. 거짓대들은 찬비 내리는 밤에 어디로 갈 데 없이 울면서 또 돌아다니면서 조선 사람 집에 잠을 재워달라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늘어가기만 한다라고 챕터 5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혹
이해가지 않는 문장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려운 단어가 있었나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문학이라도 하겠다는 결심이 감격된 8.15 해방을 맞아 더욱 굳어지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으로 감격의 흥분과 희열에 도취하는 이 모습을 내 자신이 함께 나누고 맛보려는 욕망에 억지로라도 기동이 재촉되며 특종 기사를 캐치하는 신문기자의 흥분과도 같은 심정으로 이 세기의 역사를 놓치지 않고 눈으로 귀로 보고 들은 것을 정확히 기록까지 하게 되었다. 무슨 본능적인 충동처럼 이렇게 챕터 59를 열고 있는데요. 하우는 글쟁이의 본능처럼, 아니 마치 특종 기자가 된 듯한 착각으로 역사의 순간 하나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자세로 8.15의 감격을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꼼꼼히 기록했던가 봅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하운의 시 110여 편 가운데 8.15 해방에 대한 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때 보고 듣고 기록한 것들이 문학인으로서 시발점의 단초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기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이나 감정을 상상의 힘을 빌려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기로 자신의 뜻을 확실히 정함을 뜻한다 하겠고, 흥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극을 받아 감정이 격해지거나 신경이 날카로워짐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열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지극한 기쁨을 뜻한다 하겠고, 도취라고 하는 것은 취한 듯 빠져들어 헤어나지 못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거나 하고자 간절하게 바람을 뜻한다 하겠고요. 기동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일으켜 움직임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이나 일 따위를 남에게 빨리 하도록 다그침을 이루는 말이 되겠고요. 특종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신문사나 잡지 따위에서 제일 먼저 보도하는 중요한 기사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캐치라고 하는 것은 잡다, 받다, 적발하다, 체포하다, 걸리다 이런 뜻을 내포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반성이나 억제 없이 발작적으로 행동하려는 마음의 움직임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각처에 주둔하고 있는 패전의 일본 군부나 관공서나 기관에서는 날마다 군수물자니 문서니 기타 여러 가지 물자마저라도 엄청나게 불살려버린다. 그 타버리는 연기는 벌써 몇 날 며칠인지 하늘을 가리고 땅마저라도 태워버리려는 것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흥은 북쪽 지역에서는 공업도시이고 가장 큰 도시로서 일본 주둔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패망한 일본으로서는 그동안 저지른 악행을 숨기려고 기밀 문서들을 불태우느라 여념이 없었겠지요. 소위 민주국가에서도 정권이 바뀌면 그 같은 짓거리를 아직도 하는 마당에 불을 보듯 뻔한 일이겠지요. 오직 했으면 하운이 하늘을 가리고 땅마저 타는 듯하다고 했을까요? 여기서 각처라고 하는 것은 여러 장소를 뜻하나 여기서는 여러 부처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둔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가 임무 수행을 위해 한 지역에 머무름을 뜻한다 하겠고요.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이나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실행에 참여하는 지위에 있고 그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 간주되는 개인이나 단체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물자라고 하는 것은 군사상 필요로 하는 일체의 물품이나 자재를 뜻한다 하겠고요. 문서라고 하는 것은 글이나 기호 등으로 일정한 의사나 관념 또는 사상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주에서 북선 지방에서 일본 사람들이 자꾸만 함흥 땅에 홍수가 터진 듯이 밀려온다. 모두들 거짓대같이 더럽게 하고 집집을 문전걸식을 하는 것이다. 어제까지 권세 좋고 안락하게 살던 사람들이 국가의 패전으로 말미암아 거지가 되어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허무한 일이다. 사람의 운명도 국가의 흥망에 따라 일조일색의 이다지도 변해버린다는 현실을 목격할 때 국가와 민족은 너무나 가까운 공동 운명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고 느끼게 된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만주와 북조선으로부터 물밀듯 함흥으로 밀려드는 일본인들은 마치 거짓대같이 보였던가 봅니다. 사지에서 목숨이라도 건져보겠다는 심산으로 나무로 피난을 하고 있으니 떵떵거리며 지내던 가사는 모두 버리고 알몸으로 피신하였으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온의 집안도 떵떵거리던 지주의 가문에서 소련군의 주둔으로 지주의 집안이라는 이유로 재산을 모두 몰수당했으니 동병상련의 아픔을 잘 알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그 백성도 거지가 되듯이 하온은 국가와 민족은 공동 운명체라고 정의하네요. 여기서 만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중국 둥베이 삼성과 내몽골 자치구의 삼시, 일맹 지역을 일컫는 지명이라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북쪽 고비 사막의 동쪽, 시베리아의 남쪽, 사할린 섬의 서쪽에 위치하며 각각 압록강과 두만강, 다시간닝 산맥, 스타노보이 산맥, 타타르 해협을 경계선으로 한다 하겠습니다. 오늘날 중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타칭이라 하겠습니다. 북선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북부조선이라는 뜻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고로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이렇게 불렀다 합니다. 그리고 문전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집 저 집 남의 집을 돌아다니며 빌어먹음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권세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 세력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락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 걱정이 없이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움을 뜻한다 하겠고요. 허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진리나 인생 따위가 공허하고 무의미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흥망이라고 하는 것은 잘되어 번성하여 일어남과 못되어 다해 없어짐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일조일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이나 하루 저녁이라는 뜻으로 짧은 시일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게슈탈트의 지각 원리의 하나로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요소들을 관련성이 더 높다고 해석하고 동의로 묶어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론이라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요소는 전경으로, 정지된 요소는 배경으로 인식된다.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지에서 밀려온 일본 사람들은 모두들 거지로 전락되었다. 그렇게도 자존심을 세우던 사람들도 집 없고 돈 없으니 괴돼지같이 취급하려는 조선 사람 집으로 시도 때도 없이 밥을 달라니 돈을 달라니 구걸하며 하루에도 수십 명씩 오는 데에는 배겨낼 장사가 없다라고 수리하고 있는데요. 상전벽해가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진 사자성어가 아닐까 싶네요. 개돼지 취급하던 식민지 백성들에게 도리어 개돼지 취급을 받을 줄은 꿈엔들 알았으리요. 선민의식이 강하던 일본 사람들로서는 정말로 스타일 구기는 꼴이 되었군요. 더구나 남의 나라에서 당할 수모를 생각하면 당장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겠지요. 그래도 하온 집안은 번듯한 집이었으니 일본 사람들도 더 찾아 들었겠지요. 많이 당황했을 듯합니다. 여기서 예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나 성장한 고장이 아닌 다른 지방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지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구걸하여 거저 얻어먹고 사는 사람을 뜻한다 하겠고요. 전락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하거나 나쁜 상태에 빠지게 됨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을 다른 어떤 실체나 그와 유사한 것으로 여기는 일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걸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돈이나 물건, 먹을 것 따위를 거저 달라고 비는 것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사라고 하는 것은 기계와 힘이 아주 센 사람을 이른다 하겠죠.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습들은 남자 여자를 분간할 수 없이 여자들은 모두들 머리를 사내들처럼 깎아버리고 남장을 하고 얼굴들은 굴뚝에서 빠져나왔는지 껌둥이가 되어 몸을 씻을 줄 모르는 인종같이 보여진다. 이러고 보니 노유의 나이조차 구별할 수 없게끔들 남루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피난을 하고 있으니 일정 시대에 일본군이 행했던 악행이 그대로 재현되었나 봅니다. 위안부로 삼기 위하여 처녀 공출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처럼 여자를 보이면 혹여 성폭행이라도 당할까봐 머리를 남자처럼 짧게 깎고 옷까지 마저 남정네의 옷으로 변복을 했던가 봅니다. 동방예의지국을 뭘로 보고 말입니다. 여자의 얼굴은 남자와 다르기에 숫검정까지 칠해 거지 행색을 자청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피난길에 세수인들 제대로 했겠습니까? 먹기를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며칠만 노숙에 쫄쫄 굶다 보면 천상 거지꼴이 되고 말지요. 여기서 분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옳고 그름이나 그 정체를 가려서 알물 이야기하는 것이고, 남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남자처럼 차림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굴뚝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뗄 때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만든 장치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종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의 인류를 골격, 피부색, 모발, 혈액형 등 신체적인 형질에 의해 구분한 종류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유라고 하는 것은 늙은이와 어린이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남루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거나 해진 곳을 누덕누덕 기운 헌 옷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네들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도 민족애가 강하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자기네 거짓대에 밥 한 숟가락조차도 줄 줄을 모르고 찬 가을비 내리는데 비에 맞아 처마 끝에서 마치 똥물에 빠진 병아리같이 벌벌 떨며 하룻밤을 새우겠다고 애걸 하는 데에도 절대로 안 된다고 거절하며 쫓아버린다. 그러면 거지도 너희들도 며칠이나 집에서 사는가 보자 하며 저희끼리들 싸우고 있다. 거짓대들은 찬 비 내리는 밤에 어디로 갈 데 없이 울면서 또 돌아다니면서 조선 사람 집에 잠을 재워달라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늘어가기만 한다라고 챕터 59를 마감 짓고 있습니다. 민족애가 투철한 일본 사람끼리도 배척이 심했던가 봅니다. 그럴 수밖에요. 혹여 불똥이 자기네에게 뛸까봐 얼씬도 못하게 경계를 했겠죠. 그렇다고 가을비 내리는 밤에도 잠자리마저 거절한 것은 너무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 어디 두고 보자. 내 놈들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며 악다구니를 썼던가 봅니다. 어려운 처지에 타국에서 받는 서러움이 더 큰 배신감으로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를테면 난민인데 함흥 토박이들도 골치가 많이 아팠겠지요. 여기서 민족애라고 하는 것은 같은 민족끼리 서로 아끼고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뜻한다 하겠고요. 숟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밥, 국 따위의 음식을 떠먹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아리라고 하는 것은 알에서 막 깨어났거나 다 자라지 않은 어린 닭을 뜻한다 하겠고요. 애걸이라고 하는 것은 소원이나 요구 따위를 들어달라고 애처롭고 간절하게 빔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제의나 요구, 금품 따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온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온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온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온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온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온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52화는 하나온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60 대풍자유를 구해온 여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온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안내와 같이 금년 6월 20일 출간 예정인 파랑새 제9집에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